수십 년 동안 우리는 포화지방이 심장 건강에 적이라고 들어왔잖아요. 버터, 치즈, 붉은 고기, 이런 건 피해야 할 음식 목록에 항상 있었죠. 근데요, 만약 이 모든 이야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저명한 과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가요. 우리가 지방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그냥 물음표를 던져버렸어요.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그냥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에요. 무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최신 리뷰의 첫 문장입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기존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타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거의 50년 가까이 공중보건의 핵심 메시지는 늘 저지방, 특히 저포화지방이었습니다. 심장질환을 막기 위한 거의 절대적인 원칙처럼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건 끊임없이 발전하잖아요. 이제 이 오래된 통념에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증거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그냥 작은 연구 몇 개를 합친 게 아니에요.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건 진짜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정말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도 심혈관 질환이나 전체 사망 위험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권고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포화지방이 해롭기는커녕 뇌졸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험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기존에 지방은 나쁜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과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무엇을 넘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LDL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모든 LDL이 다 똑같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LDL 입자의 종류, 그러니까 크기와 밀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포화 지방을 먹으면요, 주로 심장병 위험과는 관련이 좀 적은 크고 푹신한 LDL 입자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진짜 위험한 녀석은 바로 작고 단단한 LDL 입자인데요. 놀랍게도 식단에서 포화 지방을 줄인다고 해서 이 해로운 입자들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화지방이 꼭 우리가 먹는 지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생지방 합성이라는 과정 때문입니다. 용어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쓰고 남은 탄수화물을 간에서 지방, 특히 포화지방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방을 적게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포화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은 딱 세 단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둘째, 우리 간이 이걸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셋째, 그 결과 혈액 속의 포화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우리가 먹는 지방보다 오히려 먹는 탄수화물이 혈중 포화지방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식품 매트릭스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기존의 권고는 그냥 포화지방이라는 영양소 하나만 보고 줄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증거는 그게 아니라 치즈나 고기 같은 음식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포화지방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미네랄 같은 수많은 다른 영양소들이 서로 얽혀서 복잡한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바꿔서 심장병 위험을 높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치즈, 다크 초콜릿, 가공 안 한 붉은 고기.
전부 포화지방 함량은 높은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식품 매트릭스 효과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음식들 안에는 포화 지방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칼슘, 좋은 균들 같은 수많은 다른 영양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바로 이 복잡한 매트릭스가 포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건강한 식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개별 영양소가 아닌 음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이 바로 여기에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지방이니 뭐니 하는 단일 영양소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식품을 먹을 것인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전지방 유제품 같은 음식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트에 가서 저지방 라벨을 찾기보다는요, 이게 자연에 가까운 음식인가? 가공이 덜 된 음식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포화지방에 대한 이번 과학적 재평가는요, 단순히 식단 지침 몇 개를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